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고서도 본인은 개인회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형사 벌금이나 형사 추징금이에요.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5년이 될 때까지 계속 연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? 아는 만큼 보장받는다 시리즈 오늘은 뭔가요? 오늘은 개인회생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5가지 경우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. 더 많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개인회생을 못하는 5가지 경우. 개인회생이라는 게 정말 좋은 제도인데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고서도 본인은 개인회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리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가장 첫 번째는 채무액에 제한이 있습니다. 채무액이 정말 많은 사람들, 법적 조건은 신용채무는 10억 원, 담보채무는 15억 원, 합쳐서 2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. 이 금액은 원리금을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원금이 적더라도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자가 많이 늘어났다면 개인회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계속적인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예요.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나의 미래소득으로 채무를 갚겠다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나의 가용소득이 없다면 이 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내가 당장 소득은 없지만 앞으로 벌어서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. 최소한 신청 시에는 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고 회생 기간 동안 최소한 3개월 동안 내가 실제로 월급을 받아서 그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소명되어야지 개시 결정이 나게 돼요. 그럼 예를 들어서 저번 달부터 배달을 시작했다 이런 거는 안 되나요? 저번 달부터 배달 시작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. 신청일 기준으로 하니까요. 저희와 상담을 할 때는 직업이 없어도 무방해요. 신청일 기준으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. 세 번째로는 비면책되는 채권만 많은 경우예요. 비면책 채권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형사 벌금이나 형사 추징금이에요. 내가 사기죄를 저질러서 형사 추징금이 3억 원이 있어요.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채무는 없다면 이 사람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있는 채권이 없는 거죠.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다만 비면책 채무가 많더라도 면책되는 채무도 많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면책되는 채무는 탕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겠죠. 네 번째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. 꽤 많다는 말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데 면책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. 이것과 구분해야 될 것이 단순히 재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가 아니라 면책일로부터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앞에 신청, 개시, 인가를 받았어도 면책까지 끝마치지 못했다면 언제든지 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5년이 될 때까지 계속 연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? 이런 분들은 다른 제도가 있어요.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예요.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데 왜 개인회생을 고려해?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. 가장 최근에 많았던 거는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를 했다가 매달 부담하는 원리금이 너무 커서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었어요. 이분들은 재산 가치가 채무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매매가 되지 않으니까요. 반면에 매달 내야 되는 원리금을 낼 만한 소득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시게 되는데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적용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이분들도 다른 제도를 찾아보셔야 합니다. 개인회생을 상담을 하시고서 이렇게 원금 100% 변제면은 개인회생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.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지켜봤는데 일단 개인회생을 상담할 정도가 된 분들은 이게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못 갚습니다. 개인회생을 통해서만 갚을 수가 있고요. 원금 100% 변제를 하더라도 이자는 전액 탕감을 받게 되는 거고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회생을 못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내가 원금 전액 변제한다고 해서 개인회생 괜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.